이렇게 왼발로 볼을 잡아둬요. 잡고 그 다음 동작이 낭비되는 동작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왼발로 터치를 해놓고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이렇게 수비를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나서 곧바로 거기서 세 번째 터치만에 슈팅을 해내요. 안녕하세요, 볼로TV 선욱입니다. 와, 그 배준호 선수 골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번 경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후덕하게 앞서서 그 얘기부터 했는데요. 이따가 뒤에 좀 더 길게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쿠웨이트 원정 경기 월드컵 최종예선 쿠웨이트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반에 일찍 2골을 넣었죠. 그래서 쉽게 가나 싶었어요. 뭐 대승을 하지 않나 싶은 기대감도 들었고, 오세훈 선수의 기막힌 헤더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PK를 직접 차넣으면서 20분 만에 2대0이 됐기 때문에 이거 쉬운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 경기가 참 쉽지 않아요. 월드컵 3차 예선쯤 되면. 후반에 상대에게 첫 유효슈팅을 내줬는데 그게 이제 골이 되면서 1대2로 쫓기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황인범의 기막힌 패스, 또 손흥민 대신에 투입된 배준호 선수의 간결한 마무리, 이 과정이 저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요 장면이 나오면서 3대1로 달아났고요.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대표팀 월드컵 3차 예선 5경기 4승 1무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먼저 좀 축하를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표팀에 복귀를 했죠. 이날 출전 130번째 경기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5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기록도 굉장히, 기록 얘기 좀 이따 하고, 홍명보 감독이 후반 18분에 뺐어요.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에서 이렇게 출전 시간이 짧은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최근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에 대표팀 복귀도 가장 늦게 하기도 했고 적절하게 교체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였던 거는 한 골차 리드였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한 골차 리드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뺐다는 거는 그만큼 손흥민에 대한 어떤 보호, 이게 꽤 우선시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신 교체로 들어온 배준호 선수, 뭐 배준호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표팀의 선수층 구성에 대한 좀 팀적인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하고도 미리 좀 얘기가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갈 때 침착하게 김민재 선수한테 그 완장 채워주고 나가는 모습도 좀 있었고, 배준호 선수가 들어와서 초반에 상당히 들어오자마자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이번이 손흥민 선수 그 130번째 출전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역대, 대한민국 역대 A매치 통산 최다 출전 4위 기록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호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한민국 A매치 최다골 2위가 황선홍 지금 대전 감독의 쉬운 골이었는데, 손흥민 선수 49골에서 그 3위였는데 이제 공동 2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 골 한 골 쌓아 올려서, 특히 골 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황선홍 대전 감독이 50골, 이것도 대단한데 1위 이 58골, 요거는 진짜 넘사벽처럼 보였었거든요. 차범근 레전드의 이 기록. 그런데 이 기록과도 이제 8골 차니까 진짜 손흥민 선수 요즘 페이스라면 지금 그 대표팀 올 때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퇴전에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A매치 역대 최다 출전 기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이훈재 레전드하고 이제 3경기 차잖아요. 그리고 역대 최다 출전 경기가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그리고 홍명보 현 대표팀 감독, 요 두 분이 이제 136경기인데 이것도 좀 그렇게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런 대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메이션도 볼 겸 포트몹에서 만든 AI 평점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2골 차로 이긴 원정 경기여서 대체로 평점들이 뭐 괜찮습니다. 특히 이날 그 볼 점유율이 75대25였고요. 슈팅 숫자가 14대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리드를 한 경기라는 게 평점에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최고점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황인범 선수입니다. 혼자 파란색이죠. 8.8점. 세부 기록을 보면 후반
6분에 백승호 선수하고 교체가 될 때까지 볼터치 83번, 어시스트 2개, 그리고 패스 총 79번 시도해서 73번 성공했고요. 92% 성공률. 그중에 키패스가 3개 있었습니다. 그 키패스 3개 중에 2골이 나왔으니까 우리 공격수들의 결정력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롱패스 11번 시도해서 8개 성공. 이 기록이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모험적인 패스 시도, 전진 패스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안전 제일주의 패스만 하면은 상대 허를 찌르는 찬스를 못 만드니까. 아무튼 롱패스 성공률이 73%. 오, 대단하네요. 그리고 리커버리 4번, 가로채기 1번. 그러니까 수비적인 그 기여도도 상당히 뛰어났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 한 골도 못 넣었는데 8.8의 이런 AI 평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 칭찬을 하려면 배준호 선수 그 쐐기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기 보신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패스도 놀라웠고 마무리한 선수도 놀라웠고 진짜 경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먼저 어떤 상황이냐, 73분입니다. 손흥민 선수 나가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보시면은 설령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길게 벌려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터치라인 쪽은 설령호 선수가 책임을 지고 이강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좀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 상대 수비가 6명, 7명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공을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뜁니다. 사실 지금 위치상 패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쇄도이긴 했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라면 저기로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승우 선수 뛰어 들어간 것은 오히려 황인범 선수 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렇게 이재성이 들어가면서 수비를 1명, 2명, 시야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황인범 선수 쪽으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좀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패스가 이쪽으로 가니까 다시 더 들어가지 않고 그 위치에 서가지고 또 수비수를 붙들어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위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배준호 선수가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73분 04초 왼쪽 위에 저 시간을 보면 황인범이 볼을 받아가지고 몸을 뒤로 돌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배준호가 뛰기 시작하는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준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패스를 찔러줘요. 상대 수비수 3명을 완전히 그냥 그 밥으로 만드는 배준호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그 수비수 뒷공간으로 스타트를 배준호가 먼저 끊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패스가 들어가는 걸 봐도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죠. 그리고 그 결과 배준호 선수가 온사이드에서 출발을 했고 그 상황에서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는 아니고 상대 수비수가 알아챘을 때 이미 배준호는 스피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역주를 해서 뒤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왼발로 볼을 딱 잡아둬요. 수비수를 벗겨낸 상황에서 잡고 그 다음 동작이 낭비되는 동작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왼발로 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몸은 이제 앞쪽으로 가 있지만 상대도 그 따라오기 때문에 뭐 앞으로 쏠려 있겠죠.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이렇게 수비를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나서 곧바로 거기서 세 번째 터치만에 슈팅을 해내요. 그 상대가 앞쪽으로 스피드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뒤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이미 앞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뒤에 이렇게 벌려주면서 배준호 선수가 슈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슈팅을 때려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이 마무리 능력이라는 게 참 그 선택이잖아요. 판단이고 지금 보면은 상대 수비수가 자기를 담당하는 수비수가 저렇게 그 앞으로 지나간 뒤에 골키퍼하고 그 수비수 사이 니어포스트 쪽을 노려가지고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그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투입되는 순간이 자 보시면 73분 4초잖아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이 73분 7초입니다. 단 3분 만에 3번의 터치만으로 황인범 선수의 볼을 받아가지고 완벽한 골을 만들어낸 거죠. 황인범 선수의 그 시야라든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패스의 세기 이런 거 다 좋지만 이 장면에서는 배준호 선수의 이런 뭐랄까요, 낭비되는 터치가 없는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과감한 이런 어떤 피니시하는 모습이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를 빼주면서 배준호를 투입한 덕분인데 그만큼 배준호 선수가 아직 그 A매치 5경기밖에 뛰질 않았지만 대표팀 내에서 신뢰를 많이 얻고 있고 또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속팀에서도 빠르게 스토크시티 에이스로 자리 잡고 올 시즌에도 굉장히 머시스트 많이 기록을 하고 팀 성적 부진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골 장면에서 바로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터치가 많지 않다라는 게 결국 상대가 예측하기도 전에 다음 동작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배준호에게선 볼이 떠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짧은 터치 과정에서도 공이 계속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볼 터치를 3번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은 볼을 멈추는 순간 상대에게 수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준호 선수는 계속해서 볼을 건드리면서 또 그 건드리는 횟수 자체를 상당히 제한하면서 상대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상대하고 몸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플레잉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 선수에게 반칙을 하기도 쉽지 않고 부상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스타일로 우리 가슴에 들어와 버리고 있는 배준호 선수이고 앞으로도 대표팀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나.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역대 이런 완벽한 세대 교체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의 특히 공격 라인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쩌면 영원히 대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의 선수잖아요. 배준호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뭐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런데 배준호라는 나이도 한참 어리고 경력도 일천한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아시아 예선이긴 하지만 자리를 메워주고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 이번에 뭐 대표팀에 오진 않았지만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날 때 이재성 선수 대신에 또 이현주 선수가 투입이 돼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고 또 왼쪽에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명재 선수 자리에 들어와서 뛰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려는 그 순간에 또 어린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실전에서 기회를 얻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상적인 그런 쿠웨이트전 승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점 장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어요. 이명재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 사이로 들어오는 선수한테 그 실점을 좀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빼고는 뭐 완벽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이번 경기에서 굳이 그런 트집은 잡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 팔레스타인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쿠웨이트전은 입중계를 못했는데요. 팔레스타인전은 진행을 할 테니까 저는 앞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전반전 도중에 올 것 같은데 또 그 경기도 같이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의 또 멋진 모습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